그렇지만 어떤 암도 이것만 해가지고 100% 완치된다는 100%가 안 나와요.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들의 숙주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를 하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암 덩어리를 없앨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 암 덩어리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암을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 몸 안에 어떤 환경이 안 좋았거나,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졌거나, 또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 산화물들이 많아서 유전자가 변이가 오게 되고, 이 변이된 유전자가 한마디로 고장을 일으켜서 암이 만드는 거거든요. 암을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암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건 다룰 수 없겠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바로 깨우친다면 환자분들이 어떤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이면 암세포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대학에서 이렇게 암 조직을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을 할 때 보면 암 입장에서 가장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산소, 우리 요즘에 뭐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저산소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줄기세포로 바뀝니다. 암세포가 가장 악성세포가 줄기세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어떤 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암도 줄기세포 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암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강에는 가장 나쁜 환경, 어떤 저산소 환경이라든지, 몸 안에 어떤 산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금속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우리 몸 안에 만성 세포에 염증 같은 게 많이 있다든지, 또 혈관 같은 게 우리 뭐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내 몸 안의 환경도 있겠지만 내 주변 환경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발암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걸 뭐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환경은 첫째,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금속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네랄들이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중금속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중금속 중에서 수은 같은 경우는 면역을 떨치죠. 즉 갑상선 기능을 장애가 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그 면역세포도 작동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면역세포도 약해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은 중금속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한가, 어떤 미네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성도 검사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사실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몸을 산성화 만들면 안 좋다, 알칼리화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알칼리수도 먹고 뭐 야채 먹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 몸이 정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혈액 검사로도 산소가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가지고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액, 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정확한 게 혈액의 산성화를 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변 이런 쪽이 생각하겠죠. 근데 오히려 혈액이나 소변은 우리가 참고하기는 오히려 더 안 좋고요. 되게 이제 침을 가지고 타액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산성화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소견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뭐 LDH라든지 CRP라든지 그다음에 ESR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칼리인 포스파타제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와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어요. 인터루킨 6는 우리가 꼭 필히 체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터루킨 6는 염증성 지표입니다. 지표지만은 암하고 관련된 염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6 같은 거는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면역 상태를 한번 또 봐야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우리 몸 안의 환경이거든요. 내 몸 안의 면역이 좋아야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장을 봐야죠. 장 기능을. 우리가 장내 미생물 검사 같은 것을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유기산 검사 같은 걸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장은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해균들이 많게 되면 그만큼 내거 장내에서 좋은 우리 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못 만들죠. 유해한 물질들을 만들게 돼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같은 것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면역을 떨쳐버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 기능도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환경이거든요. 수면에 관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수면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는가 안 자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몸의 체내 환경을 암하고 관련돼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이 정도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내 몸 안의 상태는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이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현대의학적인 부분들, 수술, 항암, 방사선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또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암종별로 어느 정도 예후가 나온다, 통계가 나와요. 그렇지만 어떤 암도 이것만 해가지고 100% 완치된다는 100%가 안 나와요.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이 뭐겠느냐 이거죠. 왜 이게 100%가 안 나오고 뭐 60%, 70%가 나오고 하는 거겠어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가지고는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차이가 있었느냐? 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한마디로 내 암을 죽이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뭔가 암에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면역이나 어떤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부분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암종별로 예후가 다르고 또 이 암이 우리 내 몸 안에서 만드는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예후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잘 관여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암을 키우는 내 몸이 중요하니까 이쪽으로만 나는 하겠다. 그럼 이게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효과가 미미해. 급한데 큰 불을 꺼야 되는데 험이 갖고 할 틈이 없어. 나는 포크레인만 가지고 할 거야. 하다 보면 현대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절대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
항상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 덩어리를 없애주는 가성비 좋은 치료가 현대의학이니까 그걸 쓰고, 현대의학은 약간 터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크레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해요. 이 마무리는 통합과학을 통해서 자연치유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통합과학 자료들을 이용한 치료법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통계 자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더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